DDL부터 하나하나 상세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DDL은 데이터 스키마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런데 이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 보시면은 테이블에 위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각각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게 스키마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상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문자열인지 숫자열인지 문자는 몇 칸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정의하는 걸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는 뭐 데이터의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테이블에 있는 위에 상단에 있는 항목들을 얘기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 스키마를 보통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하기도 하고 혹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고 생성, 변경, 삭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정의에 해당되는 주요 명령은 create, drop, alter, rename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볼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테이블, 뷰나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스키마 함수를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많이 쓰시는데 이제 테이블을 만드실 때 쓰실 거고요. 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테이블은 여기다가 데이터도 넣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넣고 가져온 건 필요 없이 그냥 그 내용만 보고 싶다. 그러면 뷰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생성할 부분들. 이 인덱스는 매우 중요한데요. 인덱스는 뭔지 아시죠? 책 같은데 보통 아까 처음에 오늘 이번에 해야 될 수업이 뭐뭐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제 순서도가 있을 거고요. 인덱스는 책 같은데 보실 때 그 차례가 목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덱스로 구성을 하실 때 보시면 내가 많이 보던 부분들은 라벨지나 이런 걸 붙여두시잖아요. 그런 게 인덱스하고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로 잡은 애들이 인덱스로 바로 설정이 되고 혹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아니더라도 인덱스로 내가 이걸 유심히 보겠다는 걸 인덱스를 잡아두시면 일단 인덱스를 잡아두시면 어떤 게 좋으세요? 찾기가 편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도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인덱스를 붙여놓으면 찾을 때 되게 편하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테이블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솔직히 10건, 20건일 때는 다 보여가지고 조회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령 10만 건, 100만 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 찾으려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어렵죠. 네, 그럴 때 인덱스를 부여하게 되면 찾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덱스를 부여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인덱스를 먼저 찾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어서 나중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빨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은 인덱스를 안 잡으면 테이블을 생성 안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 생성할 때 생성도 할 수 있고요. 제약 조건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약 조건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으면 나중에 변경하실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있으면 테이블을 다 삭제하고 다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려고 봤을 때 드롭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드롭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실 때 사용하게 되겠고요. 테이블 삭제할 때 관계가 있던 조건들이 있으면 먼저 삭제하셔야 됩니다. 아까 포린키라는 게 있었죠. 포린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대상이 삭제가 되지 않으면 대상이 삭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삭제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사용해서 동시 삭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트그레 SQL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마리아DB도 마찬가지인데 포린키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두시게 되면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게 되면 데이터 삭제도 물론이고 테이블 삭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엘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네. 혹은 아까 스키마가 변경이 됐어요. 문자열인데 알고 보니 숫자열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텍스트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 컬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함부로 삭제나 변경이 안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 SQL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일단 열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객체가 있나요? 보시게 되면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우리가 많이 사용하실 거고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뭐 행을 만드시고 컬럼을 만들어서 2차원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테이블이 삭제됐다. 그러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 테이블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뷰는 뭐냐? 여기에서 테이블을 원하는 데이터만 딱 모아서 가상적으로 만든 테이블입니다. 즉 가상화된 테이블이고요. 실제로 뷰를 삭제한다 그래서 테이블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리를 저장해 두는 거죠. 제가 아까 셀렉트로 해서 어떤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많은데 부서랑 뭐 그 사원 아이디만 알고 사원명만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것만 따로 뷰로 만들어 두시게 되면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뷰는 효율성을 중점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건 사용자 관심을 가진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겠고요. 혹은 데이터 가져올 때 그 숫자인데 이거를 더해서 가져오거나 뭐 빼고서 가져올 되는데 이걸 할 때마다 쿼리로 SQL로 짜가지고 가져올 때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파생 변수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사원명 이름만 가져오면 되는데 뭐 연봉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뷰로 따로 만들어서 이 뷰만 보세요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일한 값을 생성해주는 오라클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일한 값을 생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 키와 같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컬럼을 자동으로 생성도 가능한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1, 2, 3, 4, 뭐 100, 200, 300. 테이블과는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이용하시면 활용이 가능한데 요거는 오라클과 포스트그레SQL에서 사용되겠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기본 값으로 설정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해주게 되면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인덱스는 검색 연산 빠르게 하기 위해서 레코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인덱스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인덱스를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빌드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럼 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어센딩으로 갈지 디센딩으로 갈지 그래서 보통 숫자로 많이 넣게 되고 있고요. 문자로 들어갈 경우에도 활용을 가능한데 문자도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정렬이 되어 있고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덱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인덱스만 되어 있고요. 값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갖고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변경한다고 데이터가 변경되지는 않고요. 인덱스에 있는 접근 경로를 단축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는 매우 중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SQL로 할 때 테이블의 구조를 보실 때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빠르게 인덱스가 있냐부터 먼저 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시노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별칭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가시면 테이블 이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뷰나 시퀀스 프로시저가 이름이 너무 길면 이거를 가져올 때마다 이거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네요. 그럴 때 간단하게 간단한 이름으로 동의어를 만들어 두게 되면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요거는 보시면 직접적인 객체가 아니라 참조를 하는 겁니다. 즉 별칭이기 때문에 참조하는 거라서 요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투명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 다른 유저가 객체 참조할 때 사용하기 편하겠죠. 혹은 처음에 실수하는 게 테이블 이름을 뭐 테이블 1, 테이블 2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고객 정보라든가 이건 사용자 정보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객체의 긴 이름을 사용할 때 짧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짧을 때 또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참조할 때 사용자의 오브젝트를 감춰서 보안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객체를 알아봤습니다.